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1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정보 영상입니다. 제가 피셋을 정말 많이 응시해봤고 합격 경험도 꽤나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시험 공고가 떴지 않습니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의 전략을 한번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총 5번의 5급 피셋 응시 경험이 있고요. 7급 피셋도 출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 응시를 했고 최근 2번의 합격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판을 굉장히 잘한다고 약간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피셋 경험은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 영상에도 있으니까 관련 생생한 경험과 후기가 필요하시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지금 시점에서 피셋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피셋을 이제 해볼까 하는 분들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피셋은 적성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외우고 달달달 해가지고 적용하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에서 어떠한 세부 파트에 대해서 나는 이 문제를 이러한 사항들을 외워서 이렇게 할 거다는 관점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 시험을 절대 커버하거나 이 시험이 요구하는 대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셋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적성시험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던 나에게 체화시킨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내가 이걸 외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헷갈리실 부분이 있어요. 가끔 유형별로 어떠한 접근법들을 알려주시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이게 틀렸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외워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외운 게 나에게 완전히 체화가 돼서 내가 시험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면 괜찮습니다. 차이 아시겠죠? 내가 그걸 완벽히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하면 유효한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성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그 적성 시험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이미 갖춘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합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합격생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미리 겁을 먹어서 공부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만큼 아쉬운 경우가 없어요. 노력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부터 3월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자고 이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시험을 2주 앞둔 때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좀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과하게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체력을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는 거죠. 몸을 그래도 지금 당장 최상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시험을 전에는 최상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밥 잘 챙겨 드시고 적당히 운동 꼭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피셋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험 생활을 통틀어서도 체력 관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피셋을 보기 전에는 체력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피셋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 모의고사를 적당히 풀어야 된다 하는 파가 있는데, 모의고사를 접근하기 전에 더 중요하고 더 강조되어야 되는 건 기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기출이 완벽히 숙지되지 않았는데 모의고사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기출이 충분히 숙지된 사람들이 기출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서 내가 적응이 되고 그거에 대응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용도이지, 모의고사만을 통해서 피셋을 대비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출 중심 학습, 그리고 내가 지금 기출이 안 되어 있다면 남들이 다 모의고사 한다고 나도 쫓아가지 말고 줏대 있게 기출 중심의 학습을 끝까지 밀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별표 100개입니다. 그리고 또 피셋은 적성시험이다 보니까 3과목,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각각의 자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가 좋아하는 과목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목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피셋은 결국 평균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한 과목을 100점 맞았다고 해서 1차 통과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할 때도 과목 간의 밸런스 꼭 유지해 주셔야 되고 내가 부족하고 싫어하는 과목이라면 일부러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과목들이 성격이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피셋은 결국 세 개가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상황 판단이고 한 끝 쪽에 언어 논리? 갑자기 헷갈렸는데 언어 논리가 있고 한쪽에 자료 해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에 상황 판단이 있는 거지 얘네가 절대 균형이 깨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언어를 너무 못해. 그래서 언어는 정말로 꽈락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갈 거고 난 그 대신 자료 해석을 잘하니까 자료 해석을 100점 맞을 거야. 이런 식의 전략은 진짜 위험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균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시험 직전까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다. 내가 어떤 거는 포기할 거다. 이거는 수험생이 오만하게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목들을 어떻게 관통해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앞서도 처음에서부터 강조했듯이 무조건 풀이와 학습은 기출로 가셔야 됩니다. 기출은 시험 직전까지, 시험 전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내가 생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셋을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피셋을 일단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 강의 정도는 강사 한 명을 선택해서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강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가 풀고 있는 게 피셋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답을 맞췄다 틀렸다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저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저 방식이 나와 잘 맞는가? 나는 저 강사의 방식대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저 강사의 풀이가 적절한지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 용도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유료 결제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OT 정도라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피셋을 보고 있고 그 피셋을 보고 있는 관점이 수험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피셋을 한두 번이라도 봤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인강을 좀 들었고 단지 기출을 혼자 풀려고 하는데 다 풀리지는 않는 정도다 하는 경우라면 이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기출 분석을 더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리해서 모의고사로 양치기를 해서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이런 욕심을 갖는 순간 안 돼요. 그건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양치기보다 중요한 건 퀄리티를 챙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막 하루 종일 막 몇 문제만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막 학자처럼 막 집을 만들지 그렇게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출을 풀면서 내가 실전에서라면 이렇게 적용해야지 라는 전략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수험생들 중에 피셋 응시 경험이 있다면 피셋을 어떻게 풀어내야지 적합한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내가 실전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막혔는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기출을 분석하시면서 내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를 정리하시고 내가 기출문제 중에 못 푸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왜 못 풀리는지 그리고 실전이라면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차근차근 세워나가시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내가 이 문제는 버려야지 뭐 어째야지 하는 그 풀고 안 풀고의 결정은 조금 더 늦게 하셔도 돼요. 지금 벌써부터 안 풀겠다 하고 문제를 버리시는 건 틀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버리는 문제 없이 다 데리고 가야 돼요. 1월달까지는 모두 데리고 가시고 2월달 이후부터 조금씩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버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다 채워두자고요.
정말 정말 내가 아무리 풀이를 찾으려고 해도 정말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따로 출력을 한다거나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가끔씩 보시면서 그냥 주의 환기하는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하루에 푸는 양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세요. 제가 권장드리는 양은 하루에 120문제 이상입니다. 보수적으로 더 추천을 하자면 150문제 정도 푸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속도가 좀 안 나고 분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전 분량만큼은 푸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수험 생활이 3에서 5년 정도 됐다. 난 이미 충분히 장수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방심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합격 구력이 있고 나는 이 차가 메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차를 주력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1차를 붙을 거라고 완전 강력히 마음속 깊이 믿음이 있는 건 좋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방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실전에서 어떠한 한 문제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에 말려버려가지고 시험 자체가 평균이 훅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구력이 있거나 아니면 수험 생활이 길었던 분들은 내가 붙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되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목에서 대박을 노린다거나 이런 식의 발상은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합격해 봤다가 이 상판 과목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끌어내보겠다고 욕심을 낸 바람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이 부분을 정말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 반전을 꾀하지 마십시오. 반전이란 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그 마음은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시험 공고가 뜬 기념으로 한번 핏셋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핏셋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주시고 저한테 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제가 이제 한 명의 수험생일 뿐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각자에게 찰떡같이 맞는 방법을 단지 텍스트 몇 줄만 보고는 판단해서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나 저한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고 싶으시거나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블로그 공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는 또 올해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핏셋 공부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